오늘은 이제 발가락 티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티눈 생기면 그냥 냉동 치료를 하거나 수술해서 잘라버리면 그만이지 뭐 티눈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티눈이 생길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또 티눈도 어느 발가락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다르게 봅니다. 엄지발가락에 생겼느냐, 새끼발가락에 생겼느냐, 가운데 발가락에 생겼느냐, 발바닥에 생겼느냐, 발등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의학 참 심오한데요. 이것은 한의학이 심오한 게 아니라 사람 몸이 그만큼 오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발가락 티눈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가락 티눈은 바로 팔다리로 양기가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운행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데 티눈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양기가 운행이 안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티눈이 생기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고요. 맥이나 동반되는 증상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 중에서 비위의 장 기운이 부족해도 바로 팔다리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지 팔다리는 장과 연관돼요. 비위, 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계라는 게 있는데 이 담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액 중에서 좋은 진액이 있고 꼭 필요한 진액이 있고 필요 없는 불순물 진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의학에서 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음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면 찬 거, 날 거, 센 것을 과하게 들었을 때 생기는데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성인데 남자의 기질이 있는 사람, 또 남성인데 여성처럼 이쁘고 부드럽게 생긴 사람. 다시 얘기하죠. 여성인데 남성같이 아주 씩씩해요. 피부도 거칠고 아주 하는 행동도 화끈하고 이런 사람. 이것이 뭐예요? 여성인데 남성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인데 정말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는데 성격도 예민하고 소심하고 째째해. 이런 사람은 여성성이 강한 남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담음 형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찬 거, 날 거, 센 것을 많이 들면 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담계라고 그래요. 그게 발톱에 생기면 발톱에 티눈이에요. 병명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담계라는 것은 온몸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장기관에 생길 수도 있고 인후에 생길 수도 있고 유방에 생길 수도 있고 자궁에 생길 수도 있고 난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면 독기가 쌓여요. 이 똥으로 나쁜 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간단 말이야. 변비가 되면 독기가 쌓여서 그게 또 티눈을 만들어요. 왜? 변비가 되면 오장육부가 조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발가락에는 전부 다 오장육부에 그 소속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티눈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엄지발가락의 티눈은 왼쪽 엄지발가락의 티눈은 스트레스하고 아주 연관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그 발가락에 잘 생기는 병 있죠. 통풍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유사한 원인입니다. 유사한 이치예요. 병명만 통풍이지 거의 발가락 티눈하고
유사하게 치료해주면 통풍도 치료가 됩니다. 물론 요산 수치가 높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가락 튀는과 동반되는 증상으로서는 팔다리가 저리거나 손가락 끝으로 피부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발가락 튀눈이 생기는데 팔다리가 저려 또는 손끝으로 피부병이 나타나 주부습진 같이. 참 희한하죠. 인체라는 게. 그다음에 목소리도 잘 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취, 입에서 구취가 많이 나고 피부가 건조하고 허리 통증이 나타나고 어지럽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발가락의 튀눈을 없애주면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미식거림, 목에 가래가 가서 이러는 현상, 가슴 두근거리는 거, 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대변이 시원찮으면서 변비 현상을 띠는 거. 그 다음에 치질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대변 시에 피가 약간씩 나오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이 발가락 튀는과 동반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가락 튀눈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바로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 발가락의 튀눈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참 희한해요. 어떤 학생은 한약을 먹다가 발가락 튀눈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꼬마애가 그래요. 자기가 이거를 냉동 치료도 해봤는데 안 됐었는데 한약 먹는데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신기하죠. 예, 자기 생각엔 기적뿐이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기승향탕이라는 게 있고 보정익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승향탕입니다. 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육에 순환이 잘 되게 해서 튀눈을 없애는 겁니다. 보정익탕은 말초까지 순환 장애가 안 될 때 바로 비위에서 영양분을 팔다리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신기환, 팔미환은 이 신기라고 그랬잖아요. 신기. 요 기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 순환을 시켜준다. 콩팥은요, 이 팔미환, 신기환이 콩팥을 좋게 해주는 약인데 이 콩팥은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튀눈이 단단하잖아요. 부드럽게 해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거죠. 기자는 순환되게 해준다. 이진탕 감미방이라는 건 뭐냐면 담음을 없애는 거예요. 노폐물, 찌꺼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인체라는 건 회복 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바로 튀눈이 없어지는 겁니다. 투격탕, 변비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독기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 알레르기 증상도 치료가 되고 튀눈도 치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풍순기환은 연세가 많은 분이 진액이 고갈돼서 튀눈이 생겼어. 그러면 진액이 고갈되기 때문에 대변도 안 나가. 말하자면 연세가 많으면 고목나무예요. 고목나무에 꽃이 필까요? 안 펴요. 고목나무는 고목나무예요. 그게 튀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거칠거칠한 게 생각을 해보세요. 발가락에 요만한 튀눈 하나가 들어가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거기에 튀눈이 큰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그게 이 투격탕이나 소풍순환기환 같은 이런 약으로 대변을 소통시켜서 독기를 빼주면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튀눈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방치료입니다. 이와 같이 발가락 튀눈은 일반적으로 긁어내거나
또는 뭐를 붙이거나 또는 냉동해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치료 방법이죠. 그러나 티눈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그 원인을 체질에서 찾건 나타나는 증상에서 찾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봐서 맥을 보아서 그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찾아내면 발가락 티눈도 한의학적으로 아주 잘 치료됩니다. 이 티눈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 나는 물사막이 있죠. 이런 것들도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티눈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